급여명세서 만들 건데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함수를 조금 배우도록 할 거예요. 함수를 하는데 그 기초를 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아시겠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if는 논리 함수라는 뜻이에요. 논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참, 거짓.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라는 그런 구분을 가지고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하죠. if 함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문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조건식이 들어옵니다. 조건이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부분에 여기 조건식이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는 이 조건식이 맞아요. 그러면은 참일 경우에 이 값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조건식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인 경우에 여기 있는 값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참과 거짓인 조건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if의 이 조건식이 1하고 2하고 이거 는이 뭔가요? 같다라는 거잖아요.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닌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있는 no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니까. 그쵸? 여기 yes, 참일 때는 yes가 나오겠지만 아니니까 no에 있는 이 값을 이제 표시를 주는 거예요.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거 값을 가지고 와서 no라고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이거, 여기 는이라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교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조건식이 있는 이런 것들은 항상 비교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값이 true냐, false냐,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여기 조건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비교 연산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비교 연산자 여기 같다, 같다.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으냐. 그래서 같으면은 true가 나올 거고 아니면 fals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여기 이 조건식을 가지고 true이면은 여기, false이면 이 값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같은 값 true 이거 있잖아요. 1은 2보다 작아요. 그쵸? 작아요. 그러면 true라고 나올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부등호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우리가 if 함수를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서 표시되는 값은 yes로 해서 우리가 그 셀에 yes로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엑셀을 한번 새 통합 문서로 해가지고 열어주겠습니다. 새 통합 문서로 열어줄게요. A1 셀이에요. 등호를 입력하고요. 1은 2와 같냐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는 엔터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false라고 나오죠. 예. 다시요. 여기 A1 셀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줬나요? 우리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A1 셀은 지금 등호 입력하고 1은 2와 같은지 하고 저렇게 표시했죠. 이거로 보면은 지금 무슨 말인가 이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거 설명해 봐야 이렇게 알죠. 이 는은 뭐예요? 부등호. 예, 부등호 수식을 입력하는 그 부등호가 아니라 저기 수식을 나타내는 등호인 거죠. 등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상수 1하고 1하고 2가 서로 같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등호 입력하고요. 1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작다라는 부등호. 자,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부등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엔터 눌러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true라고 나오죠? 그쵸? 맞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즉 이렇게 해서 거기서 true에서 네. 옆에 B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예 요거는 제가 지금 예,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표시했다고 지금 알려주고 예,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값만 지금 살펴보자는 얘기죠. 지금 A1 셀은 제가 이렇게 해서 표시했고, 그쵸? B 여기 A 두 번째 셀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값이 true인 거죠. 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부등호 비교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값들이 결과 값들이 이렇게 false, true라고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if 함수로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 A3셀에다가 우리 if 함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셀 클릭하시고 부등호 입력하고요. if 함수 이렇게 if 등호 입력하고요. 등호 입력해야 함수나 수식이나 모든 거에 대한 시작은 등호예요. 네, 는 등호 입력하고 if 함수 하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if error, if na 하고 해가지고 if와 상관 관련되어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나오죠. if 함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가로 열기까지 해서 if를 함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1은 2와 같으냐 하고 비교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논리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런 거를 논리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서로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것들, 그런 게 논리식이에요. 저 논리식을 만들고 나서 구분자 쉼표 눌러 보겠습니다. 구분자 쉼표를 누르면 그 다음에 인수를 어떤 거, 자, 저 값이 참일 경우에 yes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yes는 문자니까 문자는 큰 따옴표로 열어줘야 되고요. yes라고 그냥 이렇게 적어보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논리식이 참일 때 yes라고 표시하고요. 그리고 거짓일 경우 다시 또 인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쉼표 구분자 입력하고요. 논리식이 맞지 않으면 no라고 한번 할게요. no도 문자니까 큰 따옴표 입력하고 no, no라고 하고 큰 따옴표로 닫고 그리고 마무리는 가로로 함수를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보면은 1과 2에 대한 그 값이 논리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no라고 해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요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아셨죠? 이거에 대한 의미, 그쵸? 이 논리식에 의해서 요 비교연산자를 통하면은 늘 항상 결과값은 true나 false가 나온다는 거,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자, 결과값은 no가 나오겠고, 자, 이번에는 if 논리함수 중에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if의 논리식이 1학년인가요? 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셀이,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막 이런 셀들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학년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D 두 번째 있는 셀, 여기 D 두 번째 있는 요 셀 값이 D 두 번째 있는 셀 값이요. 이게 1학년이에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바로 논리식인 거죠. 이 논리식이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반환이 될까? 결과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1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나와요? true가 나오겠죠, true. 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D3셀은 D3셀이 지금 1학년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false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결과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요? 논리식이라고요. 예, 결과가 true인지 false가 나오게 하는 이 논리식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if 논리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학년인가요?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떤 셀이 1학년이에요? 물어보죠. 그래서 1학년이 맞으면 1학년 교실로 가고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2학년 교실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조건이고 여기 있는 참일 경우, 이건 거짓일 경우를 이걸 이렇게 쉼표로 해가지고 구분해 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인수라고 해요. 이게 뭐 이렇게 막 제가 인수라고 자꾸 얘기할 거니까 인수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1학년이 아니고 2학년이에요. 2학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2학년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셀이
2학년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은 2학년 교실로 가고요. 맞지 않으면 3학년 교실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이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6학년까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계속해서 따로 물어봐 주기 사실은 이거를 한꺼번에 물어봐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쵸? 저걸 하나씩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꺼번에 물어봐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중첩함수입니다. 중첩함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거를 한 번의 수식으로 물어봐 주는 중첩함수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중첩함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인 거를 이렇게 한 번, 두 번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조건식이요. 여기 앞에 있어요. if 하고 난 다음에 조건식이 앞에 첫 번째 조건식이 오고 그 다음에 참이면은 참에 있는 경우에 참값을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맞지 않으면 다시 한 번만 더 if 함수로 물어봐 주는 거죠. 어떻게 이 조건식을 또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죠. 조건식 두 번째. 그래서 조건식 두 번째 해가지고 참이면은 이렇게 거짓이면 여기. 구조는 간단해요. 요거에 따라서 참인 값, 거짓인 값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1학년이에요. 물어봐주고 맞으면 1학년 교실로 가고요. 맞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조건을 또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죠. 2학년이에요. 맞으면 2학년 교실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3학년 교실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학년인 거를 또 한 번 더 표시하고 싶어요. 3학년인 거. 그러면 이렇게 if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예요. 어디에요? 거짓인 곳에. 거짓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인수에 다시 한 번 더 if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조건식을 또 만들어 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1학년이에요 하고 1학년 교실로 가고 1학년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2학년인지 물어봐서 2학년 교실로 가고 안 맞으면 3학년 교실로 가는 거. 그럼 4학년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거죠. 어디다가요? 이 거짓인 마지막 있는 이 거짓인 이 곳에다가 한 번 더 if로 이렇게 또 물어봐주고 5학년인 거 또 물어봐줘요. 그러면 어디다가요? 여기에다가 if를 한 번 더 추가해서 조건식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셨죠? 예, 중첩이 어떤 식으로.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우리는 여기다가 학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학년 하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 두 번째 셀에는 이 학년을 비교할 겁니다. 학년 비교할 때 등호 입력하고요. if 함수를 조건을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여기 밑에 있는 if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줄게요. 열어주고요. 이번엔 D 두 번째 셀이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물어봐 주겠습니다. 자, D 두 번째 셀 참조해주고 그리고 비교 연산자 같다라는 부등호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인지 이 숫자 데이터가 지금 다 숫자잖아요. 네, 1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D 두 번째 셀이 1인지 지금 비교했어요. 그러면 저 값이 나중에는 true인지 false인지 우리한테 지금 어쨌든 만들어 줄 거잖아요. 자, 조 논리식을 가지고 그 다음 번째 인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쉼표 눌러서 구분자 쉼표 눌러주고요. 네, 참이에요. 1학년이 맞으면 1학년 교실이라고 할게요. 1학년 교실. 그리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요. 1학년 교실이라고 적어주고 큰 따옴표로 같이 다 씌워주었습니다.
자, 1학년 교실이 맞지 않아, 1학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쉼표 눌러서 거짓인 값 인수를 하기 위해서 쉼표 누르고 큰 따옴표 눌러서 2학년 교실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 그리고 가로, 소가로로 닫아주겠습니다. 함수 마무리. 여기까지가 함수 마무리. 그리고는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 논리식이 지금 뒤 두 번째 셀이 1이 맞으니까 맞은 값 1학년 교실로 지금 표시가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요 밑에도 그대로 표시를 좀 하고 싶어요. 그쵸? 1학년 교실인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하고 싶으면 이걸 다시 지금 우리는 뭘 했나요? 1학년인 것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요 셀, 요거 뭐죠? 채우기 핸들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맞지 않으니까 2번 2일 때는 2학년 교실 맞아요. 그쵸? 3도 마찬가지예요. 3도 1학년 여기가 1인지 아닌지 비교를 했을 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교실로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요거 3을 3학년 교실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if 함수로 해가지고 조건식을 또 만들어 줘야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채우기들 어떻게 하죠? 플러스 있을 때. 아, 이 채우기 핸들 아직도 안 돼서 이거 큰일 났네. 여기 있는 요 네모 있잖아요. 초록색 네모를 가지고 마우스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지나는 십자 모양 되잖아요. 이걸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밑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복사가 되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시요. 우리 이제 중첩 if를 한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이 두 번째 셀을 클릭했고요. 저희는 지금 2학년 교실 대신에 if를 함수를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조건식 또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2학년 교실 앞에 큰 따옴표 앞에요. 앞에다가 이렇게 커서 클릭해 놓겠습니다. 커서 발생해 주셨나요? 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쉼표 뒤에 지금 커서가 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if 함수로 조건식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if 함수 불러와 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if 함수 하고 밑에서 더블 클릭해서 if를 열어 주겠습니다. 자, if 열어 주었을까요? 네. 자, if 열어 주었다면은 if의 가로가 지금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그쵸? 네, 그 빨간색 변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빨간 왜 변했을까요? if가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두 번 있다. 구분해 주기 위해서 색깔로 변을 이렇게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첫 번째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if 밑에 보면은 이런 거 생겨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if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 거예요. 여기는 로지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논리식을 여기다가 입력하세요라고 진한 색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죠.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해가지고 보이시는 이 부분 여기에는 논리식이 들어와야 돼요. 2학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비교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논리식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어디요? 여기 D 두 번째 셀이 D 두 번째 셀 클릭해서 참조해 주시고 이게 여기가 2학년이 맞냐 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저 비교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저렇게 되면은 결과값은 true인지 false인지 나올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구분자 쉼표 눌러 가지고 맞으면 2학년 교실로 가고요. 맞지 않으면 이제 쉼표 마지막에 여기 할게요. 이게 맞으면은 2학년 교실로 가면 되고 그리고 맞지 않으면 여기 뒤에다가 3학년 교실로 표시해 주면 되죠. 네, 큰 따옴표 뒤에다가 커서 발생해서 클릭해 주고 쉼표 눌러서 그 다음 번째 거짓인 경우의 인수를 입력하겠습니다. 3학년 교실 해겠죠. 3학년 교실도 문자니까 큰 따옴표 눌러주고 3학년 교실이라고 타이핑할게요. 하고 큰 따옴표 닫아주겠습니다.
닫아주었다면은 if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여기 가로가 지금 빨간색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은 이 여기요. 두 번째 있는 빨간색 여기랑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 무조건 함수는 가로로 무조건 닫아줘야 돼요. 닫아주는데 지금 가로 여는 게 한 번,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얘도 가로 닫는 것도 한 번만 닫아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닫기를 한 번만 더 눌러주겠습니다. 가로 닫기 한 번 더 눌러주면은 가로 닫기가 이제 두 개 생기죠. 그쵸? 가로 닫은 게 두 개 생기면서 마지막에는 뭐가 생겼냐면 아이고 다 지워졌네.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저는 지금 빨리 다르게 만들어. 네. 여기 채우기 핸들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3학년 교실로 바뀌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셀은 지금 D3이 2인지 아닌지 비교해가지고 맞으니까 이 2학년 교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여기도 안 맞고, 그쵸? 이 부분은 안 맞아요. 지금 여기가 D4셀.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 4셀을 한번 클릭했습니다. 이 4셀을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D4셀이 1학년인지 물어봐요. 그쵸? 물어서 이 비교 연산자에 의해서 조건식이 맞으면 1학년 갈 건데 맞지 않잖아요. 여기도 맞지 않고 여기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인 3학년 교실이 이렇게 반환이 되겠죠. 자,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중첩함수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러면 이거 if 함수를 활용한 다른 함수들이 조금 더 있어요. 네, 이 함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sumif 함수로 해가지고 if가 들어가긴 해요. if가 들어가는데 sum은 뭘까요? 더하는 거잖아요. 네, if 함수에 의해서 조건이 들어갑니다. 네,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에 맞는 거를 더하라 라는 거예요. 네, 조건에 맞는 거. 그 조건에 맞으려면은 이 조건이 뭐예요? 이 비교 연산자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true나 false가 오는 그런 조건이 여기가 있어야 네, 요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맞는 거를 여기다가 더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sumif만 있는 게 아니라 average if라고 해가지고요.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 보면은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고 더할 범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count 하는 거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조건에 맞는 거. 이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셀의 개수예요. 그 대신에 여기는 그런 범위는 없어요. 그냥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조건 범위 적고 조건을 적으면 이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지금 또 할 거니까 잘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여기 이 급여명세서가 이렇게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지금 여기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여기 직급수당, 여기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구할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급여명세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장에 급여명세서를 급여명세서 불러왔다면은 편집 사용을 눌러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직급수당, 가족수당 뭐 이런 게 지금 여기 빈칸이에요. 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는 거죠. 자, 잘 보면은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이름 있고 부서 있고 직급 있고 기본급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예. 자, 우리 여기에 채울 건데 직급수당이 도대체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이런 것들을 지금 채울 건데 이 직급수당을 보면은 여기요. 오른쪽에 보면은 직급수당이 있어요. 그쵸? 예. 직급수당이 누구만 있어요? 차장하고 직급이. 그쵸? 차장하고 부장만 이 직급수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급에 요 해당되는 사람만 직급수당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과장은 안 해주고 사원도 안 해주고 차장하고 부장만 이렇게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차장인지 부장인지에 따라서 저걸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직급에 따른 직급수당을 구하는 거예요. 이 직급이 차장인지 부장인지, 즉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 거죠. 직급이요, 차장이에요? 직급이 부장이에요? 하는 저 조건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조건이 한 개,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if 함수를 써가지고 차장인지 부장인지 두 가지의 중첩 함수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if 함수를 이렇게 해요. if 함수 하나, 조건 하나, 조건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예.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조건 1에는 직급이 차장이에요? 물어봐주고 그럼 차장에 대한 여기다가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을 주고요. 그쵸? 차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2%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직급이 부장이에요? 또 물어봐 주는 거죠. 봐줘가지고 부장이 맞다. 그러면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 넣어주는 거고 아닐 때는 여기 보면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빵인 거죠, 진짜. 없는 거죠. 뭐 수당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수당 없으면 0으로 표시하고. 그렇죠. 수당 없으니 0이니까 0으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참조를. 자, 여기 보면 C 두 번째가 지금 직급이잖아요. 예. 이 직급에 대한 이 C 두 번째가 차장이에요? 물어봐 주는 거죠. 예. 차장 물어보면은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 얼마예요? 45만 원. 예, 45만 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맞지? 근데 또 물어봐줘요. 또 부장인지. 부장이 맞다 그러면은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 60만 원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 나머지는 과장, 사원, 대리 이런 거는 다 직급수당이 없으니까 전부 다 0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 네,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요거 있잖아요. 차장 요런 거, 예, 요런 거는 사실은 이 부분으로 그냥 참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그냥 근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사실은 45만 원을 이 여기가 L 몇 셀이에요? L 6셀이잖아요. L 6셀을 그냥 참조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안 적어도. 근데 우리는 그냥 숫자로 적고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직급수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수당에 있는 여기가 차장이 맞으면은 45만 원 넣어주고 부장이 맞으면 60만 원 넣어주고 아니면 0 나오게 하도록 직급수당에 if 중첩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셀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함수의 첫 시작은 등호 입력이니까요. 등호 입력하고요. 그리고는 if 함수 이 if 써가지고 if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자, if 함수 열어주었나요? 예. 열어주었다면 첫 번째 인수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을 적어줍니다. 논리식이 뭘까요? 지금 차장인지 부장인지 직급에 대한 거를 물어봐 줘야 되니 직급이 지금 C 두 번째 셀에 있으니까 C 두 번째 셀 참조해 주고 자, 요게 차장이에요? 부장이에요? 물어봐 줘야 되니까 같은지 안 같은지 같다라는 부등호 입력하고요. 그리고는 차장이다라는 차장이 문자니까 문자 큰 따옴표로 해서 차장하고 타이핑하고 그리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C 두 번째 셀이 차장이에요 하고 논리식을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면은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제 뭐예요? 다음 번째 인수 적어야 되니까 쉼표 눌러서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value if true예요. true인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차장일 때는 얼마예요? 지급수당이? 여기 45만 원 적어 있잖아요. 45만 원. 아, 이게 45만 원. 여기는 한번 45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거 적기 귀찮아서 L6셀을 참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L6셀인 45만 원 여기다가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는 다음 번째 인수 쉼표 눌러볼게요. 자, 차장 이제 물어봐 줬어요. 차장 논리식 끝났어요. 자, 이제 부장인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해줘야겠죠. 인지 아닌지 if 함수로 해줘야겠죠. 다시 한번 if 함수 불러줄게요. 영어로 바꿔놓고 if 그리고 밑에 있는 if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까지 열어주겠습니다. 함수 열어줬고요. 다시 한번 C 두 번째 셀이 직급에 해당되는 C 두 번째 셀이 근데 부장인지 다시 한번 부등호 같다라는 부등호 같다 부등호 하고 그리고 부장이라는 문자를 입력할 거니까 큰 따옴표로 해주시고 한글로 바꾼 다음에 부장하고 큰 따옴표 닫아줄게요. 다 입력하셨다면은 쉼표 눌러서 다음 번째 인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value if true 해가지고 true인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부장에 대한 수당, 직급 수당은 60만 원에 해당되죠. 이 60만 원을 그대로 또 참조해 줄게요. 우리 여기다 직접 쓰려고 했는데 이게 참조해 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편하니까 참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L7셀은 60만 원이라는 직급 수당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 셀 참조해 주고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부장이 맞는 직급 수당까지 우리 다 했으니까 마지막에 인수 하기 위해서 쉼표 눌러주고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 직급들은 다 수당이 없으니까 0으로 해주고 그리고 함수가 지금 1개, 2개 열려 있으니까 가로 닫는 것도 2개 닫아줘야겠죠. 자, 한 번 닫아주고요. 또 한 번 또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는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장이니까 부장은 직급수당을 60만 원에서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 되었다면은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두 번째 셀에다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또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수식을 다 함수식을 다 복사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왜 그럴까요? 우리 여기 있는 셀을 참조해줬는데 이 셀이 어떻게 돼요? 지나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상대 참조가 되니까 밑으로 쭉쭉쭉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참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절대 참조로 고정시켜 줘야죠.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시요. 여기요. 이 두 번째 셀 클릭해 주시고 어디를 고정시켜 줘야 될까요?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을 여기 열 앞에 달러, 행 앞에 달러 해가지고 고정시켜 주면 되겠죠. 자, 다시요. L6셀을 여기다가 클릭하십니다. L6셀 클릭. L6셀 안에다가 클릭했어요. 그쵸? 네, 클릭하고 거기서 F4를 눌러볼까요? F4 한번 누르면은 열 앞에, L 앞에 달러, 6 앞에 달러, 행, 열과 L, 행 사이에 달러가 붙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절대 참조가 되겠죠. 맞을까요? 자, 그리고 또 부장에 대한 L7셀. 여기 이거 직급수당에 대한 L7셀이 여기잖아요. 요거. 네, 요거 참조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움직이지 말라고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F4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주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엔터 누르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두 번째 셀에서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부장 60, 차장 45, 여기 차장, 부장만 해가지고 해당되는 그 직급에 따라서
직급수당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되셨을까요? 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이번에는 가족수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족수당은 여기 보니까 가족수당이 이거 뭐 사원에 대해서 가족수당이 아니라요. 한번 볼까요? 가족수당은 이렇게 구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부양가족, 부양가족에 따라서 가족수당을 구할 겁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은 가족수당도 없는 거고요. 부양가족이 한 명이 있으면은 가족수당도 그냥 거기에 합해서 그거 금액만 들어오게 하는 이 부양가족 곱하기 가족수당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가족수당을 구할 G 두 번째 셀 선택해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서 부동호 입력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부동호 입력.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여기다가 입력하면 이 앞에 있는 셀을 좀 침범해가지고 여기 앞에 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하고 네,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부양가족 곱하기 부양가족 셀 참조 D, F2 셀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곱하기 연산자 그리고는 가족수당 참조해 주겠습니다. 가족수당 M 두 번째 셀. 자, 여기 M 두 번째 셀 클릭했더니 뭐라고 나오나요? 가족수당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다가 이거 만드시는 분,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이 여기다가 이름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정의 여기 M 두 번째 셀에다가 가족수당이라고 이름 정의를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는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3명에 대한 65,000 곱해가지고 195,000원이 가족수당으로 지급이 되겠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지우고 할게요. G 제가 두 번째 셀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울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고요. 부양가족이 있는 F 두 번째 셀 클릭 그리고는 곱하기 그리고 가족수당이 있는 M 두 번째 셀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수당까지 이름 정의가 되어진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은 가족수당 구하게 됩니다. 즉 3 곱하기 65,000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자, 다 잘 되었다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밑에까지 또 채워줄게요. 뭘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쵸? 예. 네. 여기에 부서가 여기에 이 부서가 네. 지금 총무부, 기획부, 인사부 해가지고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예. 섞여 있고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사실은 지금 잘 모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다가 중복되어 있는 부서를 다 없애고 중복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금 몇 개의 부서가 있는지 부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 볼 거란 얘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만들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안 해놨구나. 예, 요거는 중복을 제거해 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직급이 아니라 부서. 예, 부서. 부서 있는 이 부분을 모두 다 선택해서 복사해 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같이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중복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B열을 이렇게 한번 선택해 줄게요. 물론 이렇게 쭉 해서 이 부분만 선택해도 되긴 해요.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B열을 모두 다 선택하면은 부서 있는 이 열이 다 모두 다 선택이 되잖아요. 예. 이거를 복사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그리고는 O열에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O열 클릭해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있는 거를 모두 다 선택이 되겠죠. 맞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할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 앤 드롭.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부서 빼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중복된 거를 없애 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쵸? 네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복된 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갈게요. 데이터 탭 클릭하고요. 그리고는 여기 있는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중복된 항목을 제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복된 값을 삭제하려면 중복된 값의 열 이상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그냥 확인만 눌러보게요. 확인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중복된 거를 다 제거하고 고유한 5개만 남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쉽죠. 근데 중복된 거 한꺼번에 이렇게 싹 하나만 고유의 값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9개는 제거되고 5개만 남았습니다. 잘 되었나요? 자, 이렇게 부서가 간략하게 고유의 값으로 5개가 남았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입력 제한 해보도록 할게요. J10셀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있는 단추 눌러가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 불러올게요. 그리고는 이 부서별을 이 부서에 있는 원본 값으로 목록으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대상의 모든 값은 목록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본에다 클릭하고 원본은 이걸로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에다 클릭하고 총무부에서부터 홍보팀까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 셀 영역이 알아서 O2에서부터 O6까지 절대 참조로 참조해 주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부서별 급여에 여기다가 입력 제한해 주는 부분. 자,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 단추가 하나 나오죠.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목록 단추 클릭해서 총무부 인사기획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그쵸? 네, 총무팀 클릭하면 총무팀 나오고 그리고 기획팀 하면 기획팀 나오고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총무팀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나머지는 여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